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26번부터 5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50m, 세로 40m인 업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화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공직관 문의장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노숙, 공판창,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에 내화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의 값이 곱하기 2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내화 구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1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2배를 하면 그렇죠.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수를 구하려면 업무시설의 바닥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50m, 세로의 길이가 40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의 값을 곱한 2000이 됩니다. 2000을 단위 면적인 200으로 나누면 그렇죠. 10단위가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 밖에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안전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소방 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이거 맞을까요?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가압식 소화기는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다. 맞을까요? 그렇죠. 맞겠죠. 가압식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추갑식 소화기만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와 부촉매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기 약제를 뿌리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촉매 효과는 없겠죠. 대신 어떤 효과가 있다?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냉각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약제 통에 들어있을 때는 액체 상태인데 분사가 되면 기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주변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은 틀렸죠. 3번, 한론 130의 소화기는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에서 지시 압력계가 녹색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지시 압력계가 녹색을 가리킬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한론 130의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시 압력계가 없기 때문에 녹색을 가리킬 수 없다. 4번, ABC급 분말 소화기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 맞죠. 하지만 회색이 아니라 그렇죠. 핑크색이다. 따라서 핑크색 또는 다몽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분말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가운데 부분을 보니까 분말 ABC 소화기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이다. 내용 연한이 있습니다. 2032년도 7월까지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시 압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아니죠. A, B, C급의 경우에는 주성분이 27번에 나와 있죠. 제1 인산 암모늄이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질식 효과가 있다. 분말이니까 질식 효과가 있겠죠. 냉각 효과 있을까요? 없습니다. 냉각 효과 대신에 부촉매 효과가 있다. 화학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3번 유료 화재의 적응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말 소화기의 가운데에 보시면 A급, B급, C급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A급이 일반 화재, B급이 유료 화재, C급이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유료 전기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화재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3번도 틀린다. 4번 주 성분은 제1 인산아모늄이다. 4번이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방화구역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구역, 즉 벽으로 구분을 하는데 공간을 벽으로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1층이 넘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완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 면적에 곱하기 3배를 해서 방화 구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0의 3배, 즉 3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하며 11층이 넘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200의 3배면 그렇죠. 6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하게 됩니다. 불연재료라고 하면 500의 3배면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층 이하의 층이라고 했으니까 10층 이하는 그렇죠.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따라서 1번은 맞겠죠. 2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이다. 라고 했는데 옆에서 자동 소화 설비, 즉 스프링클러 설비일 때 3배라고 했습니다.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와는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900이 아니라 기본이 1000이었죠. 1000 제곱미터인 경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11층이 넘어가면 200이라고 했죠. 조건은 없기 때문에 200이 맞습니다. 4번 각 층마다 구획한다. 맞죠?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부속실 제한 설비를 점검할 때 계단실과 부속실의 방연 풍속을 측정하게 됩니다. 장소별 방연 풍속 기준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래 표가 있는데 제형구역에 따라서 방연 풍속, 즉 연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의 속도가 되겠죠. 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어한다. 연기를 제어하는 게 되겠죠. 혹은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연 풍속이 초당 0.5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단실과 부속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옥내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옥내에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입문을 열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로 가게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을 우리는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속실에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계단실을 통해서 결국 지상 1층으로 내려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집을 옥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실을 부속실, 그리고 계단이 있는 실을 계단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할 때는 방연 풍속이 초당 0.5m 이상이어야 됩니다. 혹은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할 때도 0.5m 이상이다.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실을 승강장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이기 때문에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면하는 옥내가 거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이 거실인 경우에는 방연을 하기 위한 풍속이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크겠죠. 따라서 거실인 경우에는 0.7m/s 이상이다 라고 요 한 가지는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0.5m/s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복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실은 방연 풍속이 0.5m/s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한다. 이때는 어떻다? 풍속이 0.5m/s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할 때도 방연 풍속이 그렇죠. 0.5라고 했습니다. 0.7인 경우는 딱 한 가지였죠.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을 하는데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그렇죠. 거실인 경우만 0.7m/s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에 0.7m/s는 맞죠. 3번 보겠습니다.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을 하는데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인 경우 이때는 0.5m/s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산가자, 인자산이라고 했죠. 따라서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기 발화성 물질 혹은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고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그렇죠. 자기 반응성 물질. 마지막 6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산화성 액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5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5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5류 위험물의 특징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산소가 있고 내 안에 가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연소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당연히 소화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연소가 이루어진다.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이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연소한다. 1번은 맞겠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착화, 폭발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콩알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콩알탄을 바닥에 던지면 어때요? 충격에 의해서 콩알탄이 터지죠. 이런 물질을 제5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한다라고 했는데 물과 접촉한다라고 해서 발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기 반응성 물질은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저수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사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29층까지 건물의 경우에는 방사시간이 20분이며 30층에서 49층 건물의 경우에는 40분입니다. 50층이 넘어가면 60분의 방사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하 2층, 지상 8층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1층에서 29층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방사시간을 20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이다. 즉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장소가 판매시설이 있는 복합 건축물입니다. 이 판매시설이 있는 복합 건축물은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였죠? 그렇죠. 최대 개수인 30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수량의 경우에는 이 기준 개수인 30개에다가 스프링클러의 방사량 분당 80리터 그리고 방사시간 20분을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하면 그렇죠. 4천 다 곱하면 48,000리터가 되고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곱치면 1000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8미터의 세제곱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래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방시설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볼까요 같이? 소방시설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이 나오면 거의 답이 300만원 과태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폐손,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두 번째,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자. 세 번째, 소방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즉 법에 따라서 설치,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지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일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 등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화재 시에 관계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하고 시도지사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관 서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방관 서장은 3명을 이루는 말인데 첫 번째 소방청장, 두 번째 소방본부장, 세 번째 소방서장, 즉 청장, 본부장, 서장을 다 합쳐서 소방관 서장이라고 합니다. 이 셋 중에 누구나 관계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금지 행위이다. 이런 곳에서 화기 취급을 한다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누가 지정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의하는 실내 장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하면 여러분들 노래방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PC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장소는 실내 장식물에 대해서 그렇죠. 방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이런 실내 장식물에 대해서 방염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염 처리 대상물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합판이나 목재에 대해서 타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방염 처리를 해야겠죠. 두 번째,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에도 방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얘기하는 실내 장식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류의 경우에는 두께가 1mm 이하라고 했는데 두께가 1이 아니라 그렇죠. 2mm 이하이다. 합성 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방음재, 노래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의하는 실내 장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것은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종이류의 경우에는 두께가 2mm 이하가 아니라 2mm 이상이다. 37번 문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두 번째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세 번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위기관리 맞죠? 위기 대응 맞습니다. 현장 조치 맞고요. 네 번째 위기계획 작성 매뉴얼 이런 건 없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방화문의 종류 중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때 열을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방화문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 여기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열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시간은 30분 이상이다. 60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나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류는 60분 방화문이 있는데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열은 차단할 수 없고 연기와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 방화문이 있죠? 그러면 3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30분 방화문은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연기와 불꽃만 차단할 수 있고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열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는 걸 골라야 되고 1번과 3번이죠. 그런데 30분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실내 화재 발생 시 일어나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실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재의 성장 단계에서 성장기 때 일어나는 롤 오버와 플래시 오버는 실내 화재가 맞고 감쇄기에 일어나는 백 드래프트 현상, 즉 역화 현상도 실내에서 일어나는 화재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일 오버의 경우에는 실내가 아니겠죠. 답은 2번인데 보일 오버가 뭐냐면 유류 탱크의 경우에 유류 탱크에는 기름이 들어있겠죠. 즉 유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이 되면 기름이 끓게 되고 바닥 쪽에 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화재 발생 시 물이 비등되겠죠. 따라서 이 물이 액체인데 기체가 되게 되겠고 비등되면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유류 쪽으로 넘어오겠죠. 따라서 불붙은 기름이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출을 하면서 화재가 확대된다. 이 현상을 우리는 보일 오버라고 하고 실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실외 화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일 오버는 실내 화재가 아니라 실외 화재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소방 계획의 주요 원리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한다. 재난의 전 주기적 전체 단계이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 전체 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형태나 포괄이라는 단어로 유추했을 때는 통합이나 종합적이다 여기에 가깝겠죠. 지속이나 융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든 형태, 포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종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 안전관리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가스 안전 관리에 있어서 연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료가스라고 하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LNG, 즉 N이 천연이란 뜻이기 때문에 LNG의 경우에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며 LPG 이 경우는 가운데 P가 페트롤리움, 즉 석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액화 석유가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NG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이 메테인이기 때문에 화학기호로 보시면 CH4입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있기 때문에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2, 수소는 1이기 때문에 1이 4개 있는 경우죠. 따라서 4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16이 되겠죠. 공기의 분자량인 29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따라서 LNG의 경우에는 누설됐을 경우에 천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탐지부의 위치가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이다. LNG의 경우 중간에 5를 붙이면 long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길다, 길기 때문에 8m이다. 8m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8m이다. LPG의 경우 보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경우는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하는데 프로페인은 탄소가 3개 있고 뷰테인은 4개가 있습니다. 탄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공기보다 훨씬 분자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LPG의 경우에는 누설됐을 경우에 바닥 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이다. 따라서 롱이 아니죠. 아니니까 4m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LPG의 경우 무겁죠.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5에서 2이다. 맞죠? 가스 누설 경보기의 경우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가 4m 이내이다. LNG, 즉 롱인 경우는 8m, LPG의 경우는 4m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m 맞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LPG의 경우에는 메테인이다 라고 했는데 메테인이 아니죠. LPG는 무겁기 때문에 메테인이 아니라 프로페인과 뷰테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천장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이겠죠. 2번은 틀렸죠. 3번 LNG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이다.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보시면 되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비중이 1보다 작은 0.6이다. LNG의 경우에는 가운데 5를 적으면 롱이 되겠죠. 따라서 수평거리가 8이 아니라 길기 때문에 8m 이내이다. 틀렸네요.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LNG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성분이다 라고 했는데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성분인 건 LNG가 아니라 LPG라고 했고 LPG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서
30cm 이내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유도 등의 점검 내용 중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도 등의 종류에는 선이 두 가닥인 2선식과 선이 세 가닥인 3선식이 있는데 선이 세 가닥인 것은 스위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도 등이 이렇게 있으면 2선식의 경우에는 이 선의 가닥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유도등이 점등이 되겠죠. 그래서 2선식은 상시 점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스위치가 있는 3선식의 경우에는 스위치가 붙었을 때만 유도등이 점등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소등 상태이고 스위치가 붙을 때, 즉 화재 시에만 유도등이 점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3선식 유도등 전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감지기 발신기 동작 후에 유도등 점등을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3선식은 화재 발생, 즉 감지기와 발신기가 동작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이때 점등하는 게 맞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보겠습니다. 3선식 유도등의 전환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을 한다 라고 했고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오프한다라고 했는데 수신기에서는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오프가 아니라 수동으로 온 시켜야 되겠죠. 화재 시에만 점등되기 때문에 따라서 온 시키고 건물 내에 점등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점등되지 않는 유도등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2선식 유도등은 평상시에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예비 전원은 상시 충전이 되어 있어야겠죠. 43번 문제. 다음 중 특정 소방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 보시면 소화기의 종류가 소형 소화기와 대형이 있습니다. 소형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의 경우에는 A급과 B급이 있는데 A급의 경우에는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대형보다는 약재량이 적기 때문에 20m 이내, 즉 20m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대형 소화기는 약재량이 많기 때문에 30m마다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0m, 30m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44번 문제. 다음은 업무시설의 1단위 소화기 비치 현황을 표시한 평면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화기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로 부분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죠. 실내는 불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죠.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공직관 문의장은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노숙의 공판창, 그리고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내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면적 기준이 곱하기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44번에 단 뭐뭐뭐뭐 되어 있는데 내화 구조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업무시설이니까 100에 해당이 되고 내화 구조이니까 곱하기 2배가 되겠죠. 그러면 100에 곱하기 2를 하면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결론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1단위 소화기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수가 곧 소화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데 연구팀이 84, 총무 84, 사업 84제곱미터. 이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바닥 면적이 되겠죠. 영업팀의 경우에는 105, 개발팀은 105, 창고는 4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2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 전부 다 한 개 이상의 소화기만 설치하면 되겠죠. 창고의 경우는 4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런 경우에도 소화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창고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복도의 경우에는 복도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 보니까 연구팀 12, 총무팀 12, 사업팀 12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36m입니다. 복도의 길이가 36m이면 20m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개는 필요하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복도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설치해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영업팀하고 개발팀 모두 소화기 2개가 아니라 1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창고실의 경우에도 소화기 1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의 경우 복도는 하나의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소화기 1개만 설치한다? 아니죠. 20m마다 한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36m 길이이기 때문에 1개가 아니라 2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습식 밸브인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 배관과 2차측 배관이 있는데 1, 2차측 모두 가압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가 열리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서 탈락이 되면 바로 물이 쏟아지는 형태이다. 즉 초기 소화하는데 가장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폐쇄형 헤드가 탈락이 되면 개방이 되고 물이 방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측 배관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2차측 배관에 물이 바로 방수가 되겠죠. 그러면 2차측 배관의 압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1차측 압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1차측의 압력은 높기 때문에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 그렇죠. 클래퍼가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이 알람 밸브에 그렇죠.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압력을 감지하겠죠. 따라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게 되어 사이렌이 경보하고 감시 제어반에는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며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관 내 압력 저하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를 작동해서 펌프를 기동하기 때문에 펌프의 기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클래퍼와 압력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근린 생활시설 중 2번 실이 있는 의원 3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1, 2층이 피난층이기 때문에 피난기구가 필요 없고 3층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종류가 무엇이다? 그렇죠. 미, 구, PP, 다승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때 미는 미끄럼대, 구는 구조대, 피는 피난교와 피난용 트랩을 의미하며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구조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의 구조대이다. 왕관기 없죠. 피난 사다리, 공기 안전 매트 해당 없습니다. 47번 문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수직적 건축 밀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즉 땅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이 4층 건물로서 각각 바닥 면적이 5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용적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지 면적인 100을 대지 면적 100분의 연면적 즉 50제곱미터인 바닥 면적 50제곱미터가 4개 층에 있겠죠.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되면 200%가 되겠죠.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자의 값이 커지는 겁니다. 분자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건축 밀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이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상층의 주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일 때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또한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된 대피 공간 또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되겠죠.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때 부속 용도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 지상층 주차장의 면적이라는 것은 주차장 자체를 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차 전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 시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됩니다.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도 제외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밑에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중심의 원칙,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 동기부여의 원칙,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목적을 가져야 되며 현실적이고 실습의 원칙, 실습 위주로 하고 경험의 원칙,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문장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학동이 목현실에서 경험한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학습자 중심, 동기부여, 목적, 현실, 실습, 그리고 경험과 관련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7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경험의 원칙 맞죠? 목적의 원칙 맞습니다. 동기부여의 원칙 맞습니다. 교육자 중심 맞나요? 교육자가 아니라 그렇죠. 학습자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 시에 표정이나 제스처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화재 상황을 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화재를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평상시 제한 설비의 동력 제어반, 각 스위치 및 표시 등의 정상 상태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전원은 점등 상태라고 했습니다. 동력 제어반의 경우 파워 스위치가 있는데 파워가 전원에 해당되겠고 점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용 전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수동과 자동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선택 스위치인 셀렉터 스위치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동 위치에 있어야지 자동으로 제한 설비가 작동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ON 표시등이 있습니다. ON이라는 것은 제한 설비가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화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겠죠.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며 2번은 당연히 꺼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 소등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오버로드가 있는데 오버로드 표시등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 보호 계정기를 의미합니다. 오버로드라는 과부하가 걸렸을 때 릴레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로드라는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한다, 스위치를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어떻다? 평상시에는 작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점등이 아니라 소등되어 있어야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오프 스위치는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꺼져 있기 때문에 오프 스위치는 그렇죠. 점등 상태에 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